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두입니다. 이번 알라디너 주제는 가을엔 에세이인데요. 마침 하나 재미난 거 읽어가지고 첫 번째로 소개를 해보자면 바로 나의 이상하고 평범한 부동산 가족입니다. 이 책은 영화 버블 패밀리의 마민지 감독님의 에세이인데요. 처음엔 이 제목이랑 요 표지가 되게 감각적이어가지고 시선을 끌었는데 굿즈가 되게 특이한 게 요겁니다. 요게 줄자예요. 그래가지고 슬레이트 모양의 줄자가 요게 센스가 있다고 느낀 게 좀 영화 감독이자 요런 줄자가 부동산 하는 분들한테 필수템이잖아요. 이걸 합치다니 정말 감각이 대단한 사람이다 싶었습니다. 다시 각설하고 책 이야기로 하자면 부동산으로 흥한 가족이 이제 부동산으로 망하는 약간 한 가족의 부동산 흥망사에 대한 이야기로 책에서는 스토리 라인에 따라 그 거주한 집을 부제로 넣어놨는데 1장 우리는 중산층 가족부터 약간 심상치 않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륜동 올림픽 아파트 46평짜리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산층 중에서도 좀 상류층이지 않나 싶을 정도로 부유했던 한 가족이 어떻게 11평 송파구 오금동 상가주택으로 갔는지 약간 본격적인 3장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69시형 아파트부터 이제 80년대, 90년대 한국 부동산에 대한 역사랑 뭐 도시 개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한 가족의 일대기랑 좀 연결이 스무스하게 되다 보니 상당히 흥미로워요. 저는 여기서 집장사라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는데 약간 소규모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주택을 지어서 이제 파는 이게 집장사거든요. 근데 이게 당시에 막 시작할 때는 따로 뭐 제지나 법적인 게 없으니까 너도 나도 짓고 팔고 이러면 돈을 버는 그런 구조였는데 문제는 바로 IMF, 그 대형 회사도 망하는데 이제 소규모 부동산 업자들은 당연히 버틸 수가 없었고 그때 한 방을 준비했던 감독님의 부모님도 휩쓸리게 됩니다. 여기서 왜 부모님은 그래도 부동산을 놓지 못하는지에 대해 인터뷰를 하면서 영화로 만든 게 버블 패밀리고요. 요 책은 버블 패밀리의 뒷 얘기가 있는 그런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조금 더 담겨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재미와 감동이 있는 한국 에세이를 찾는 분들한테 무조건 강추하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이야기를 했으니까 부동산 관련된 또 다른 책인 가장 효율적인 부동산 투자법입니다. 부동산 책을 몇 권 읽어보면 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직접 해보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 읽다 보면 해보고 싶어도 뭔가 시드가 없다는 게 함정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은 앞부분의 정보를 찾고 접목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 정말 요 부동산의 A부터 Z까지 핵심을 간략하게 알려줘서 가독성은 여태 읽은 부동산 책들 중에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초짜로서 뭐 경매나 재개발 책도 읽어봤는데 뭔가 봐도 뭔 소린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 책은 경매 재개발 이야기보단 조금 초짜인 제가 더 접근하기 쉽게 설명해줘서 좋았습니다. 약간 몇 년간 얻은 꿀팁들 정말 좀 풀어놓은 듯한 느낌? 많은 내용이 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요 마지막에 부동산 컨설팅이라고 해야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이 집 사야 해요? 이사 가야 하나요? 여기 지역 어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런 여러 사례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실었는데 이 부분이 좀 좋았습니다. 다음은 초록책을 소개했으니까 요즘 핫한 초록책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입니다. 하루키의 신작이 나왔으니 뭐 팬들이라면 예판을 놓치지 않았으리라 생각하는데 저는 노르웨이 숲 하나만 읽었고 에세이는 좀 정정발이로 읽었던지라 신간에 대해서 솔직히 크게 별 감흥은 없었지만 문동 인스타 챌린지도 할 겸사 표지가 너무 이쁘고 베스트셀러길래 그냥 궁금해서 읽어봤습니다. 시작은 한 도시에 대해 설명해주는 소녀랑 소녀를 사랑하는 소년의 이야기로 여름 해질녘 막 맨발로 강가랑 풀밭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한 언덕에서 서로 막 나란히 앉아서 막 대화를 하거든요. 높은 벽으로 사방이 둘러싸인 도시를 이야기하는 소녀의 이야기를 토대로 막 소녀는 도시에 대해 상상을 하고 진짜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은 그 도시 아니라고 하는 소녀에게 그럼 내 눈앞에 있는 너는 진짜 너가 아니겠구나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거든요. 근데 소녀는 정말 맞다고 지금 자신은 진짜가 아닌 그냥 흘러가는 그림자 같은 거라고 하면서 도시에 있는 진짜 소녀는 현재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다는데 그 도서관은 아무나 못 들어오지만 소녀는 자격이 있어서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녀는 그럼 자신이 그곳에 간다면 진짜 소녀를 만날 수 있는 거니까 이 소녀가 도시는 찾아낼 수 있고 진심으로 소년이 원하면 가능하다고 해주는데요. 이제 들어오기보다 나가기가 더 어려운 시각도 좀 왜곡적인 그 도시에 대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흘러가는데 읽으면서 평행 이론 소재가 좀 신선하긴 했지만 노르웨이 숲을 읽고 느낀 감정 그대로 좀 가벼움을 많이 느꼈어요.
진짜 소녀가 있는 도시로 가려면 그림자를 떼고 가야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그림자를 떼면 이처럼 사람이 가벼워지는 걸까 싶을 정도로 장편인데 읽기는 술술술 읽힙니다. 근데 뭔가 내리에 딱 남는 건 없이 좀 바람처럼 글들이 돌아다니다가 사라진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리고 두껍지만 굉장히 친절한 책입니다. 약간 좀 중요한 단어들 이런 거 보면 굵기랑 점까지 찍어줘가지고 아 나름 중요한 말인가 보다 이렇게 인식이 되니까 읽으면서 좀 복잡한 것도 단순하게 읽혔고요. 그리고 소재도 책 덕후들이 좋아할 만한 소재인 뭐 도서관, 고양이, 첫사랑 그녀, 초여름 이런 걸 넣어두었으니까 더 잘 읽혔습니다. 재미있었지만 약간 아쉬움도 있긴 했어요. 약간 예측한 그대로 전개가 펼쳐졌는데 아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면서 본다기보단 그렇구나 하면서 텐션이 낮아진다고 해야 하나? 읽고 여운 남는 게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도파민에 좀 심하게 절여진 채 내가 삼삼한 스타일을 거리두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책 자체는 재미있긴 하거든요. 약간 스즈메의 문단속을 본 듯한 기분이라고 해야 하나 금방 읽게 됩니다. 마지막은 해외 작가의 베스트셀러를 소개했으니까 한국 작가님의 책도 한 권 소개할까 하는데요. 바로 고통에 관하여 정보라 작가님의 소설입니다. 저주토끼보단 조금 더 딥다크한 분위기인데 거기에 금밀의 SF 요소가 섞여서 나름 신선한 재미가 있었습니다. 등장인물들도 한 글자 이름인데 이 점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별이 안 가서 약간 생각지도 못한 전개가 펼쳐지거든요. 시작부터 좀 19금으로 시작해서 당황스러웠고 스릴러 느낌 나다가 가쁜 SF 느낌도 나고 이래저래 추석 종합 선물 세트처럼 장르가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흉터로 가득한 남자가 묶여가지고 똑같이 상처 많은 여자에게 당하고 있다가 시점 밖에서 웬 형사들이 한 재수를 이송 중이었는데 이 소설의 배경은 금밀의 배경으로 좀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약이 등장을 했고 이제 고통을 견딘다는 건 약간 변태인가 싶은 그런 정신병자 취급을 받는 시기에 한 교단은 고통이 없는 건 구원 또한 없는 거라고 논리야 놀자를 시전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고통을 극복하는 것이 곧 삶의 의미라고 주장을 해버리는데요. 결국 교단에 속했던 남자가 이제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약을 개발한 그 제약회사 본사를 폭탄 테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상자들이 발생했는데 그중에 제약회사 사장 부부도 죽게 된 그런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이제 그 사건 이후와 이전의 사람들이 막 얽히고 설킨 이야기가 바로 요 고통에 관하여인데 읽다 보면 정말 무지한 인간의 신념이 참 무섭구나 싶기도 하고 여러분이 뭘 생각하든 정말 전개는 예측 불허입니다. 로맨스도 좀 있는데 이게 집착물인지 순애물인지 감이 안 잡힌다고 해야 하나? 저주토끼처럼 기묘한데 묘하게 좀 스타일이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무엇보다 작가 후기 글이 인상 깊어가지고 읽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호불호는 많이 갈릴 것 같기도 한데 저 개인적으로 장편 소설 많이 써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번 달에 읽은 4권을 한번 리뷰해봤는데 원래 5권씩 리뷰 영상을 만들려고 했지만 결국 한 권을 끝까지 못 읽고 막 읽다 많은 책들만 널려져 있어가지고 완독한 4권만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새 집 인테리어도 하고 이래가지고 책을 한번 정리했는데 와, 안 읽은 책이 정말 너무 많더라고요. 책장 파먹기를 조만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여전히 사고 싶은 책이 더 많아서 문제입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추석 연휴 되시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요. 안녕.